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한순간의 실수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는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바로 제 번호를 차단하고 군대로 도망갔고요. 사실 지금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심정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것 같긴 합니다. 본인도 어렸으니까요. 물론 저도 어렸지만요. 본인보다 3살이나 많은 저와 아이를 책임질 생각을 하니 아찔했겠죠. 아이 아빠는 그렇게 사라졌고 연락을 할 수도 없었으며 혹은 연락이 닿아도 모두 회피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졸업을 반년 남겨두고 휴학을 한 후 아이를 낳았습니다. 1년의 휴학 후 퍼질 대로 다 퍼진 소문을 무시하고 억척스레 평일 오전에는 학교를, 오후에는 알바를, 주말에는 풀타임 서빙을 하며 돈을 모았고 아이는 부모님께 맡겼습니다. 부모님께 대못을 박은 것 같아 너무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도 저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전업주부이신 엄마는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아버지께는 많이 혼도 났지만 아이 앞에서는 아이를 예뻐해 주시고 엄마와 함께 절 지원해 주셨어요. 졸업 후 곧바로 취업에 임한 저는 오전에는 회사를, 오후에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친하게 지내던 같은 회사 후임이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말하며 그래도 괜찮겠느냐 물었고 그 친구는 상관없다며 아이를 책임진 제가 대단하고 멋있다고 고생 많았다며 안아줬습니다. 간만에 부모님이 아닌 타인의 온기를 받은 저는 그 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고 남자친구의 부모님과도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정말 저희 엄마처럼 안아주시며 고생했다고 안아주셨어요. 이렇게 어리고 예쁜 아이가 너무 험한 일을 겪고 고생했다며 본인이 엄마처럼 모두 보듬어주겠다고 친정 부모님 힘드시면 아이를 자신에게 맡기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고 저는 남친과 결혼을 마음먹었죠. 그러나 문제는 시아버지들 분이셨습니다. 어머님을 먼저 뵙고 아버님을 배웠는데 아버님 되실 분은 제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소중하게 키운 아들을 애딸린 미혼모에게 장가 보낸다는 것이. 심지어 아들보다 나이도 많은 여자에게요. 아버님은 절 보자마자 못 배운 년, 걸레 같은 년 등등 심한 욕설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옆에서 말려주셨지만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한 상태로 쫓겨나듯 집을 나섰고요. 그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남자친구와 어머님의 사랑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시는 아버님을 보고 지금이라도 결혼 파토를 내야 하나 고민했지만 어머니께서 모두 말려주시고 받아쳐주시며 아버님이 먼저 떠난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 무릎까지 꿇으시며 귀한 따님, 제가 공주처럼 딸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아버님의 반대에도 모른 척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요. 결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작은 오피스텔을 신혼집으로 구해주셨고 제가 여태 모은 돈과 남편이 모은 돈을 반반하여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제가 모은 돈이 더 많았지만 시아버지께서 여자가 돈을 더 많이 가져오면 결혼 후에 목소리만 커진다고 손해도 보지 말고 더 받아오지도 말고 반반 하라 하셔서요. 남편과 제가 모은 돈 반반에 제가 시아버지 차를 바꿔드리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차는 제가 타던 차를 남편과 같이 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회사가 같으니까요. 차도 집도 심지어는 시아버지 차도 제가 하여간은 요상한 반반 결혼이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를 봐서 모른 척 넘겼습니다. 어차피 제가 해가려고 준비했던 것보단 돈을 덜 썼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식에 시아버지는 결국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애 딸린 미혼모 며느리는 인정 못한다며
참석을 거부하셨고 숙부님께서 대신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숙부님은 남편과 어머님처럼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어찌 되었건 어영부영 결혼은 했으니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큰 트러블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심각했어요. 시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제가 퇴근할 때쯤이면 절 불러내 욕설과 의미 없는 심부름 같은 괴롭힘을 이어가셨고 저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출근하고 퇴근쯤이면 시아버지의 전화와 함께 시댁으로 호출, 밥을 차리란 말에 식사를 준비하면 하나하나 타박하시며 듣기 거북한 소리를 나열하시며 정말 저를 괴롭히는 행위를 이어가셨어요. 무시하고 지내려고 해도 가족이었고 집안의 어른이라는 생각에 멍청하게 당하기만 했네요. 그럼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제 편이 되어주었고 시아버지를 막아주었어요. 시아버지가 워낙 가부장적이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 큰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이와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와주었고 시어머니는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작은 방으로 부르셨어요. 시아버지 아이는 거실에 있었고요. 아무리 저를 싫어하셔도 죄 없는 아이를 해코지하지는 않을 것이란 아니란 생각을 하고 어머님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의 문을 닫는 순간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나시를 입고 있던 아이의 파란 쪽이 시뻘겋게 부어 있었고 시아버지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악마 같은 인간은 얼마 나지도 않은 아이의 얇은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울지 말라고 욕을 하고 있었어요. 순간 눈이 뒤집힌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인간에게 쌍욕을 뱉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돌아온 집에서 아이를 안고 한참 엉엉 울자 아이도 절 따라 울더라고요. 집에서 부모님과 제 사랑을 듬뿍 주며 키웠는데 시아버지를 만난 후로 아이가 눈치도 많이 보고 말수도 적어진 걸 진지게 눈치채고 떨어뜨려 뒀어야 했는데 너무 안일했습니다. 시작은 어찌 되었건 제가 많은 것을 포기할 만큼 사랑하고 소중한 아이인데 그런 취급을 받으며 자라게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과 연을 끊거나 절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아이를 재우고 뒤늦게 집으로 들어온 남편을 보고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다 이혼하자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 아이는 내 사랑이자 자랑이고 내 모든 것이라고.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 아이가 이렇게 사는 건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무 말 없이 절 안아주었습니다. 한참 부둥켜 안으며 울고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내일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알겠다는 대답과 그이야 이혼하겠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침묵하시다 내일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라 이야기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다음날 늦은 아침을 먹고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시댁에 온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인사를 드리고 구석에 자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볼 한쪽이 시퍼런 멍이 든 상태로 상석에 자리하셨고 시아버지는 절 흘끗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으셨어요. 무슨 일이길래 모두 부른 것이냐며 숙부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기다리라 말을 하시곤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시어머님과 비슷한 연배의 한 여성분 그리고 제 또래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자신의 남편은 본인과 결혼 전 한 여자를 임신시키고 도망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는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고 사실상 낙태를 할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여자를 피했고 집안에서 선을 봐 본인과 결혼을 강행했다네요.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아들을 낳았고 가부장적이며 폭력적인 남편 아래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두 돌이 되었을 때 그 여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단신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절 찾았고 가정을 파토낼 마음이 전혀 없다며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아이 밥 먹일 돈이라도 보내달라 요청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처음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분과 시아버지 모두에게 매우 분노했지만 본인을 만나기 전 일이며 그 여자분은 온전한 피해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부담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모르쇠로 일관하셨고 오히려 그 여자분을 정신나간 년이라 칭하셨다고 합니다. 친자 검사 결과를 보고서도 모른 척 하셨다네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과 여성분은 서로 친한 친구처럼 관계를 유지하셨다네요. 아마 아버님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아버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버님이 자신이 버린 여자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며 아이까지 폭행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고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의 만행을 폭로하고자 여성분과 그 아들을 증인으로 데리고 온 것이고요. 어머님의 폭로 이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몰랐던 사실인지 아무 말 없이 주먹만 꾹 쥐고 있더군요. 침묵 속에서 갑자기 시아버지가 문을 벌컥 여시곤 어머님의 머리채를 쥐며 욕설을 뱉으며 그래서 어쩌란 거냐, 너 같은 게 뭘 하겠다고 등 폭언을 하셨습니다. 가족이 모두 일어서 아버님을 말리려 할 때 숙부님께서 아버님의 뺨을 주먹으로 치시곤 어머님과 여성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숙부님은 정말 죄송하다며 사죄하곤 이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전적 도움 및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은 그 와중에도 형이 뭔데 내 가정에 참견하느냐며 추태를 부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머님과 여성분, 그 아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은 가정폭력 및 외도 등으로 아버님께 이혼 소송을 거셨고 시아버지가 결혼 후에도 수많은 외도를 했던 것이 수면에 드러났습니다. 소송과 고소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아마 시아버지는 형을 살지 않을까 싶네요. 어머님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냥 침묵하셨던 거였어요. 지금은 어머님을 모시고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정에 뒤늦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더니 엄마는 울면서 고생했다고 절 안아주시더라고요. 아이는 시아버지, 아니 그 인간을 안 보고 충분한 사랑을 받아서인지 다시 전처럼 말도 잘하고 주말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자며 보채고 있네요. 이번 주말에도 어머님과 아이를 데리고 캠핑을 갈 생각입니다. 날도 더우니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좋은 풍경도 구경하려고요. 앞으로 살 날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울었지만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라 믿고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 남편 사랑 듬뿍 받으며 제 아이 예쁘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